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좀 느껴졌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경기 너무 기대가 안 됐지만 오늘 프로모까지 보고 나서 조금 기대가 바뀌었다. 되긴 해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경기 좋습니다. 저는 막 거의 99%의 팬분들은 제이우소 싫어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레슬매니아의 선택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쪽이고 저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이우소가 자, 그럼 레슬매니아를 앞둔 마지막 먼데이 나잇 러 위클리 후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경호 위원과 함께 러를 마치고 이제 바로 또 이 라이브를 켰고요. 오늘도 같이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쇼 일단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경호 위원. 이게 아무래도 레슬매니아 직전에 TV쇼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생각보다 좀 힘을 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루즈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쇼는 그냥 무난했다 예.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스맥다운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다 라는 지난 스맥다운이요? 지난 스맥다운 3일 전에? 네. 조금 너무 난 괜찮았는데. 수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집에서 보면 제가 보는 시청자 입장과 일을 하면서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중계를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보이긴 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바로 레슬매니아 직전 위클리기 때문에 뭐 너무 격하게 선수들이 경기하면 또 부상의 리스크도 있고 좀 힘을 빼기는 마련인데 저는 근데 조금 제 기대치보다는 못했어요.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그가 결국 가장 기대가 컸잖아요. 그쵸. 로만, 폴, 세스, 펑크의 그 대면이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세그 얘기 먼저 할까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아니요, 처음부터 듣고 하죠. 어차피 잔잔바리들부터 빨리 쳐주셔야 되니까. 일단 오늘 오프닝 경기는 베일리와 리브 모건의 싱글 매치였는데 이거는 뭐 태그팀 챔피언십 앞두고 좀 전초전 느낌이었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전초전 느낌이라기보다는 앞서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슬매니아 직전에 힘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들 부상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경기를 치르고 좀 부담 없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경기 좀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네. 심지어 뭐 장애에서 뭐 철제 계단 위에서 슈플렉스라든지 에이프런에서 뭐 미사일 드롭킥을 찬다든지 조금 몸에 부담이 갈 만한 기술들까지 쓰면서 경기 시간도 길었잖아요. 네. 꽤 힘을 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레슬매니아 경기가 부담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이게 태그팀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싱글 매치가 부담이 제일 많이 되고 제일 쉬운데 제일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평범한 경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레슬링 하면서 처음 배우면 싱글 매치를 먼저 배우는데 싱글 매치가 디자인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가장 쉬워요. 하지만 챔피언십처럼 좀 집중이 되는 경기이고 경기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기라면 싱글 매치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유럽 때 차에서 후토크 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신 적 있어요. 지미 제이 얘기할 때 싱글 그러니까 싱글 레슬링을 하는 것과 태그 레슬링을 하는 거에 좀 차이를 얘기했는데 확실히 싱글 레슬링이 쉬우면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태그 매치는 확실히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게 덜해요. 왜냐면 내가 나와서 잠깐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인들 입장에서는 태그 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호흡을 모르니까. 그렇죠. 태그팀이 좀 익숙한 지금 WWE 선수들이라면 워낙에 쉽고 부담이 덜해서 그래서 오늘 좀 싱글 매치에도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리브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마지막 시퀀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블리비언 하려고 하는데 라일라가 붙잡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잭나이프로 들어가는 거. 저희가 이제 후토크 때문에 제가 중계 숲에 올라가는 채팅창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사실 롤업 프로멜이라고 해서 롤업으로 지는 거에 대한 결과를 좀 잘 못 받아들이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레슬링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핀폴이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닿은 상태에서 3카운트를 내어주는 거.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데미지를 줘서 핀폴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핀폴을 기술적으로 써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잭나이프라든지 뭐 스쿨보이라든지 우라칸 라나도 그런 계열인 거고
어깨 고각도를 줘서 이 사람이 어깨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인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게임에서 진 거지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진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 보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롤업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지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위상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데 가장 좀 좋은 게 롤업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롤업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못 하시긴 하더라고요. 특히 서브미션 막 탭 치는 거는 진짜 이건 내가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근데 그 장면 하나 그 라켈이 다리 올려줄 때 그거는 뭐 보차라고 봐야 돼요? 보차죠. 보차인데 좀 그게 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리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잘 거리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누구 실수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라켈이 조금 더 가까웠다. 좀 더 빠르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너무 급하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리가 좀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좀 잘 안 올라가면서 리브가 억지로 다리를 내밀었잖아. 근데 리브의 다리가 좀 짧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거는 막 미리 선수들이 경기 전에 막 계산하고 맞춰보진 그렇진 않죠.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하겠다 그거죠. 오케이. 어쨌든, 리브 모건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고, 뭐, 베일리는 워낙에 요새, 근데 진짜 하드워커예요. 매주 경기하면서. 그리고 진짜 경기 잘해. 정말 맞아. 이 여성 디비전에 저는 나탈리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베일리의 경기가 좀 루즈하고 좀 재미없고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되게 잘 띄워주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 경기가 레이 미스테리오와 줄리어스 크리드인데 뭐 이 경기는 딱히 할 얘기가 그냥 무난했어요. 전형적인 비긴 스몰의 경기였고 그냥 줄리어스 크리드 늘 그랬던 것처럼 운동 능력 보여주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그렇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나와서 또 이 대립에 이어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전 너무 좋고 이게 뭐 체드 게이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엮인 최근 경기들을 보면 계속 마스크를 벗기려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레슬매니아에서 레이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마스크를 벗기지 않을까. 그래서 체드 게이블로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드 게이블이라뇨. 체드 게이블 밝혀지고 모르는 거지만 아직 그의 정체는 모릅니다. 계속 방송 중에 체드 게이블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마지막에 나와서 재밌었는데 계속 그 넣고 그거 있잖아요. 네네. 철판 같은 거.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본인이 헤드벗 같은 걸 쓰니까 뭐 새로운 무기의 일환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루차도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좀 쓰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좀 더럽히는 느낌? 네. 근데 저는 이게 체드 게이블일지도 모르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레슬러들은 뭐 멕시코에서는 워낙에 다들 쓰니까 동경하니까 이 멕시코 외적으로 가면 멋있어 보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재들한테 보통 맡겨요. 진짜요? 왜냐면 뭐 타이거 마스크, 주신 썬더라이거, 울티모 드래곤, 뭐 그레이트 사스케 다 진짜 데뷔 초부터 천재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 이렇게 가려보세요. 안 보이지, 시야가 되게 많이 좁아져요. 화각도 좁아지고. 근데 마스크 레슬러들이 보통 되게 화려한 기술을 쓰는데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그걸 수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공감각 능력도 필요하고 시야가 넓고 레슬러들이 특히 이제 표현하잖아요. 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얼굴로 하잖아요. 그게 제한적이죠. 근데 마스크 레슬러들은 이걸 보여줄 수 없어서 몸의 액션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예전에 산토스 에스코바랑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채널에. 제가 그때 이걸 좀 물어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 경기하는 거에 대한 좀 고충? 이런 걸 얘기를 나눈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 심지어 마스크가 익숙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루차 레전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혹시 우리가 예측하는 그 인물이 맞다면 이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늘 해왔던 걸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재다. 근데 루차 리브레라고 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쓴 건 아니죠? 그렇죠. 마스크 벗고 레슬링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일종의 이제 루차 리브레의 상징 같은 게 복면인 거지. 그렇죠. 뭐 안드라데도 뭐 사실 고리 게레로라든지 차보 게레로, 에디 게레로 다 그렇죠. 안 쓰고 있고. 근데 진짜 멕시코 그 나라 가면은 진짜 많죠.
마스크 쓴 레슬러들. 마스크 레슬러 진짜 많죠. 그렇죠. 정말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뭐 컨텐츠로 한번 이 루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레이와 줄리어스 크리드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이 AJ와 캐리언 크로스인데, 정말 오랜만에 크로스가 경기했습니다. 크로스 오랜만에 경기에서 저 진짜 막 찾아봤잖아요. 이거 못 쓰더라. 너무 오랜만이고, 심지어 저는 이제 NXT를 좀 잘 안 봤으니까. 네. 로우에서도 그렇게 큰 인상을 아직까지 남겨주질 못했어요. 본인이 어떤 레슬러다라는 걸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는 좀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를 보고, 물론 AJ는 늘 칭찬하지만, 캐리언 크로스가 너무 좋은 선수라는 걸 좀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 보치가 중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 캐리언 크로스가 늘 했던 게 달려오면 백브레이크 한 다음에 돌려서 겉버스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겉버스터 하는 순간에 들어 올릴 때 한번 이렇게 미끄러졌단 예, 말이야. 그거.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와중에 AJ가 마치 스몰 패키지 할 것처럼 했는데 위에서 누르면서 커버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거든요. 맞아, 설명해 주셨지, 아까 중계 중에. 저는 제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보차에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를 봐도 어떤 종목을 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럼요. 심지어 정말 중요한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해도 나오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네. 어떤 동작을 해도 실수를 하고, 물론 그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건 어떤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실수가 나오면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처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매니아들이나 우리 또 팬들은 원래는 저건데 저거 잘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바라봤던 시선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 딱히 이라면, 어색함 없는?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훌륭한 레슬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순간에 AJ도 바로 눈치를 채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AJ도 캐리언 크로스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라는 게 이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근데 만약에 상대가 AJ가 아니었으면, 신인이었으면 또 당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눈에 띄게 들어오면 얘는 좀 힘들다 라는 게 좀 느껴지고, 저희가 중계 중에는 그런 걸 최대한 카바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뭐 AJ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캐리언 크로스가 저는 NXT 시절부터 봤잖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 그러니까 특히 저는 비주얼이 너무 간판 느낌이라서 좋은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연기력이 더 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중간에 AJ 따라하면서 조롱하거나, 막 관중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선 처리하거나, 막 그 레슬링 하면은 스팟 중간중간에 좀 뜨는 구간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뭔가 움직임으로 대처하는 게, 더 성장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계속해서 메인 로스터에서 활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방출당하지 않고 후임받는 게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앞으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기술 좀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제이 우소가 나와서 또 프로모라기보다는 제이 우소의 음악만 좀 길게 듣기는 했는데, 뭐 주요 내용은 뭐 더 이상 내가 군터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아까 군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터가 나에게 겁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확실히 군터가 앞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지난주에 그 제이 우소 프로모 때 막 가족 얘기하고 그냥 뭐 필살기 꺼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뭐 엄마 얘기하고 이러는데, 좀 제가 조금 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이 너무 좀 재미없다 싶었는데, 오늘 것까지 보고 연결을 하니까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이 우소는 말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는 부드럽지만 진중하게 되게 낮은 목소리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나왔던 워딩이 아니라 그 감정, 심지어 오늘 군터는 워딩이 좀 셌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려움이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지난주랑 연결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좀 느껴졌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경기 너무 기대가 안 됐지만 오늘 프로모까지 보고 나서 조금 기대가 바뀌었다. 되네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경기 좋습니다. 저는 막 거의 99%의 팬분들은 제이 우소 싫어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레슬매니아의 선택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쪽이고, 저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이 우소가 뭔가 보여줄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나 경기 운영으로나 어쨌든 레슬매니아에서 그래도 경기 괜찮았다, 이 정도의 반응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경기 보면서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장 반응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명경기를 펼쳐도 현장 반응이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과거 네트워크 중계하면서 느낀 건데 뭐 딥말렌코라든지 페리페터 이런 애들 경기 진짜 개 잘하거든요. 맞아. 근데 현장 반응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고평가를 못 받죠. 네, 맞아요.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레슬매니아 경기는 하나하나 좀 프리뷰 형태로 또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제이 우소 군터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제이 우소의 프로모를 통해서 우리 조경호 의원은 좀 기대치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 인간 실로암이라고 누가 쳤는데 그거 되게 웃기던데. 인간 뭐야? 실로암 그거 알아요? 실로함이 뭐예요? 그 찬송가 있는데 군대 가면은 애들 막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초코파이 때문에 가갖고 그 실로암 그 막 찬양 부르면서 되게 막 진짜 열광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웃기더라고. 제이 우소 나올 때. 어쨌든 제이 우소와 군터의 경기 한번 저희가 다시 프리뷰 쇼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메인 이벤트 경기는 핀벨러와 펜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뭐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진짜 펜타도 그렇고 핀벨러도 그렇고 너무나 잘하는데, 특히 펜타가 이렇게 뜨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WWE의 스타일이나 링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펜타. 근데 이제 과거랑 좀 다른 게, 왜 과거에 미스티코의 사례가 안 좋았잖아요. 신카라. 신카라가 진짜 그때 당시 WWE를 제외하면 루차도르들 중에 원탑이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신카라가? 근데 그 선수가 WWE 와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신카라가 그 정도였다고? 네. 근데 지금 현 세대에 WWE에 들어온 루차도르들이 그런 실수를 좀 잘 안 보여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었다. 그러니까 WWE 출신들도 많으면서 사실 인디 프로레슬링과 WWE의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좀 최대한 많이 오픈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WWE를 갔다 온 건 아니지만 WWE에 갔던 사람들이나 WWE의 지금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레슬링을 알고 있는 저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WWE에서 링에서 로프를 쓰는 동작이 되게 어려웠던 게, 왜 WWE에서 링 적응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프로레슬링에서 쓰는 로프가 와이어인데 WWE는 그 밧줄 로프를 쓴단 말이에요. 탄성이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인디 단체들도 그런 로프를 쓰는 단체가 종종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 트리플 H 체제에서 전과 다르게 이 인디 레슬러 출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존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옛날 같으면 펜타가 이렇게 매 경기마다 멕시칸 디스트로이어를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레이 빈스가 그 근육 버스트에서 돌려서 드라이버 하는 거 과연 빈스가 쓰게 냅뒀을까? 라고 하는데, 최대한 그 자유를 주는 게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리플 H 체제로 변하면서 그런 점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펜타가 10년 전에 WWE로 왔으면 신카라처럼 됐을 수도 있는. 미스티코 되는 거죠. 그리고 신카라도 그때 당시를 조금 제가 카바를 치자면, 사실 루차 기술을 쓰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할 때 애들한테 그런 기술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국내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제가 거의 국내 루차 1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테드 레이비스를 시니어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호주에서도 루차를 배웠고,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그 단체가 루차 단체였어요. 그래서 때도 루차를 배웠고, 치카라도 루차. 치카라 루차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도 드래곤 게이트 출신 선수가 루차를 담당해서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되게 자신있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내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야. JD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JD는 좀 뒤에였지만, 제가 그때 80kg 때. 예전에? 그 멸치였을 때 80kg 때였잖아요. 그때 당시
뭐 제 기술을 알려줘서 배웠던 선수가 70kg대야. 저를 들 힘이 없어.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 제가 제 기술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제 기술을 좀 많이 못 보여주고 돼지가 됐기 때문에 루치아 기술을 많이 선보이지 못했는데 덕분에 하지만 제가 이제 알려는 줬지 많이. 아, 그게 받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디스트로이어 이런 계열도 받는 사람이 그렇죠. 중요한 거죠.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핀벨러와 펜타 경기 마지막에 그 헤드시어 스윕하는 장면에서 브론 브레이커랑 그 보차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브론의 잘못이에요. 아. 이거 제가 우리 유튜브 올라갈 때는 영상 따로 찍을 건데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누구에게나 쓸 수 있어요. 저 무한도전 때 예. 양세형 씨가 저한테 헤드시어 스윕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뭐 양세형 씨가 알겠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 달려오라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중간에 크로스를 이렇게 팔 휘두를 건데 한번 피한 다음에 저한테 달려오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경호 위원이 당하는 그림이지만 조경호 위원이 태워주는 거네. 내가 태워줘야지. 근데 그게 좀 힘들면 어렵지.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돌려도 좀 어렵고 그게 아마 브론의 잘못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하긴 브로는 뭐 루차에 대해서는 아마 모를 테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레슬링을 아예 모르잖아요. 네. 위원님이랑 루차 기술 몇 개를 배워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오. 왜냐면 내가 해주는 거니까. 근데 위원님은 당시에 루차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에 왔는데 위원님의 기술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네,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좀 못 보여주고 지나간 게 지금 그게 조금 아쉽다. 이게 재밌네요. 어쨌든 뭐 아까 중계 중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프로레슬링이 재밌는 게 뭐 WWE라는 세계 최고 단체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국가별로 이 색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펜타와 핀벨러의 경기는 마지막에 뭐 브론이라든지 저지먼트 데이 도미닉도 나오고 다 해가지고 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경기도 뭐 레슬매니아 그 페이탈 4A를 앞두고 좀 하이브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예,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기대됐던 마지막 프로모 로만 레인즈와 폴 헤이먼, CM 펑크, 세스 롤린스입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저도 그냥 무난했다. 오늘 조금 더 무언가 있길 바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존 시나랑 코디 대립을 보면서 네. 둘이 말만 하니까 그리고 또 안 나오니까 맞아.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도 많은데 그런 여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 시나와 코디 로즈의 대립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그 둘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몰입이 좀 확 되고 둘 다 진짜 프로모를 잘한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오늘 로만 레인즈가 그 롤을 맡아 주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가요. 저도. 근데 사실 약했어. 말의 그 프로모의 느낌이 센 것보다는 예. 그냥 치고받고의 느낌이 센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프로모였거든요. 오히려 이 프로모의 가장 핵심은 세스였죠. 세스와 네. 폴 헤이먼. 맞아. 폴 헤이먼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라는 네. 걸 좀 느꼈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코디 존 시나처럼 로만이 역할을 해서 뭔가 좀 하이브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는 폴 헤이먼이랑 세스 롤린스가 많이 받았고 좀 뻔한 이야기였어요. 세스가 나와서 뭐 그래 로만 너처럼 파트타임처럼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CM 펑크처럼 이기적으로 뭐 이득 취하려는 놈들이 있으면은 이 업계는 망한다. 결국 나 같은 워크호스들이 있어야 뭐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였고 뭐 폴 헤이먼이 그때 CM 펑크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진짜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 아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지난주에 너 이제 나에게도 빚이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뭔가 더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세스 롤린스나 펑크나 로만이나 워낙에 또 잘하기 때문에 이 연기력과 말발들이 좋기 때문에 또 인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팬덤이 갈리는 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거 개인적인 발언 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제가 이따가 조경호 의원이랑 그 레슬매니아 프리뷰 하면서 말을 할 거긴 한데 브로가 나오지 않을까요? 브록? 네. 브록이 루머가 있는데 최근에 WWE 루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저도 브록
생각했다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브록이 나와서 경기에 개입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냥 한 번 정도 비춰주면서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레슬매니아가 한 시즌의 마무리잖아요. 근데 브록이 지금 아직 사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재판 안 끝나지 않았나? 그거 무죄로 된 거 아니에요?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끝나지 않았어요? 아, 진행이라면 어렵겠구나. 네, 그래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전까지는 세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레메에서. 근데 오늘 프로모 보니까 조금, 왠지. 이거 예측이 좀 어려워. 누가 이길지. 그리고 폴 헤이먼이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좀 궁금하고. 왠지 나츠가 웃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함이 좀 생기는데. 김대호 의원이 왜요? 나츠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펑크? 네. 아, 이게 왜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시즌 농사를 이제 마치는, 수확하는 레슬매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슬매니아 끝나면 이제 다음 서사를 쭉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레슬매니아 이후부터 내년까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브록이 나오면서 폴 헤이먼 가이기도 하잖아요, 브록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그렇게 준비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제일 좋긴 한데, 왠지 펑크의 느낌이 자꾸 들긴 해요. 하지만 세스가 이기길 바란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후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후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